예,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팟캐스트 전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쌍둥이 아빠입니다. 거의 저희 쌍둥이 아빠 6개월 만에 등장하신 것 같아요. 6개월이나 됐나요 벌써? 네. 3개월 아니에요? 지난 3월, 4월 정도 이후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 예. 그렇게 자주- 급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자주 당연히 와야죠. 창업자인데. 네. 저희가 불러주질 않아. 불러주지. 팟캐스트를 한 지가 2년이 넘고 예, 벌써 기념 방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고 있어요. 예.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저희가 그때 한번 번지르하게 아이고. 네. 그러다가- 번지르하게 뭘 하게 되나요, 저희? 공개 방송으로 해가지고 네. 예. 공개 방송 오면 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10,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가 올까요? 그래도 오지 않을까요? 그 네이버 네. 오디오 클립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여기 뭐 팟빵이랑 그 다음에 애플 팟캐스트까지 합하면은 그래도 뭐 10,000명까지는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 세는 겁니까? 그냥 그쵸. 대충 봤을 때 대충 봤을 예, 때. 아니 이제 팟빵을 제가 보는데 저희가 하나 에피소드 올리면 보통 한 1,000명 정도 듣는다고 치면은 한 600명은 애플이고 400명이 안드로이드예요. 팟빵. 그 얘기인즉슨 보면 저희가 팟빵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애플 팟캐스트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면은 팟빵이 2,000명 정도 되니까 애플 팟캐스트도 한 2,000명 되지 않을까? 그 따지면은 저희가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예, 벌써 그렇게 응? 컸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네. 야, 예. 취미생활로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도 벌써. 취미생활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네. 일단은 시작은 저희가 윤리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는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연동되는 2018년 실물 1월 5일 체크카드를 YTN 오는 뉴스입니다. 10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플랫폼 성격의 카드로 금융계좌와 연결 후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물론 국내 주요 간편 결제 서비스와도 호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핀테크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에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한 사실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었다. 예, 저는 그렇네요. 못 들었어요. 예, 사실 카카오의 확장력이 좀 무섭긴 합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도 사실 금융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좀 뭔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바로 금융 사업에 이렇게 IT를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핀테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우선 카카오의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카카오의 금융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예요. 그리고 간편결제 카카오페이가 있죠. 두 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돼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다 써요. 저는요. 네, 저희 어. 쌍둥이 아빠 저는 카카오뱅크만. 카카오페이도 한번 쓰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돈을 막 정말? 쓰게 되면 지름실이 건님합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할 때 카카오페이가 있으면 카카오페이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저는 뭐 네. 그런 거 잘 몰라서. 네, 카카오뱅크는 사실 한국 투자 금융 지주가 지금은 최대 주주기는 하지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어요. 아마도 이제 카카오가 조금씩 더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색을 많이 띠고 있죠. 캐릭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간편한 서비스도 내세우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친구로 되어 있으면 되게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은 카카오페이랑 결제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QR코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장에 이제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손님이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매장 카카오페이로 바로 입금이 되는 간편 계좌 이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QR 결제 키트를 무료로 제작을 해준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아마 좀 좋겠죠.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상점 이용자들도 바로 그 QR 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니까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생활요금도 생활요금이나 뭐 청구서나 이런 것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다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세 이런 것들도요? 네네네. 굉장히 편리하죠. 아 진짜 몰랐어. 네. 나만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시기는 예.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가 이만큼 금융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카카오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카카오는 이뿐만 아니라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를 통해서 증권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카오 스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까지 들어갔어요? 예. 예. 최근에는 이제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증권업에도 이제 손길을 뻗친 거죠. 카카오페이 측은 이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바로 투자 증권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여러 금융권과의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카카오페이 플랫폼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번 증권사 인수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나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알리페이처럼 말인데요. 이제 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리페이는 고객들이 결제를 위해서 이제 계좌에 돈을 옮겨놔야 돼요. 알리페이 계좌에. 근데 이 돈을 결제하지 않으면은 약간 묵혀두는 돈이 되니까 이 돈을 머니마켓 펀드 MMF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주는 위어바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카카오도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의 이런 금융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가입자 수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카카오페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쉽게 카카오페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접근성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도 사용자들의 금융생활 속으로 쉽게 침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네이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적극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가 한국보다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태국 등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이제 많이 기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들 국가를 중점으로 해서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 뭐 이미 한국을 점령을 해서 이제 라인은 한국 대신 이제 다른 나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라인의 사용자가 약 2억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라인 정말 많이 써.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뚫는 것보다 해외 시장을 뚫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겠죠. 지난 9월에 라인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했어요. 이 중에 이제 약 1조 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핀테크 사업 확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은 최근 금융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밝혔어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죠. 그렇죠. 네. 라인 파이낸셜은 그 암호화폐 거래, 증권, 보험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액이 약 4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등록된 사용자 수도 4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라인은 노무라 증권이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라인 증권을 설립을 했어요. 모바일 기반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도 설립을 했어요.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도 선보일 예정인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뭐 온라인 간편 결제 네이버 페이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만 아니면 카카오랑 네이버랑 굉장히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약간 차이점을 든다면 라인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대출기관 등 올해 하반기에 일본 현지에 이들 기업을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푸봉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만 보면은 카카오보다 라인이 더 이제 좀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 핀테크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중국을 좀 우리나라보다 뒤처졌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핀테크 관련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뭐 있어요. 얼마 네. 전에 짤 하나 보니까 뭐 구멍가게에서도 네네. QR코드 맞아요. 할머니가 막 요즘은 중국 거지들도 QR코드로 이제 그 돈을 받는다고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2018년 1월 깡통 6일 대신 YTN QR코드를 뉴스입니다. 내밉니다. 잔돈이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我们都没有零钱。我去！哎我操！手机给我。 시장에 나타난 이 거지는 목에 QR코드가 붙어있는 카드를 걸고 동냥을 합니다. 同意。1块钱，2块钱不要啊。 중국에서 QR코드를 들고 구걸하는 거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모바일 결제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로 적선을 받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거대한 자금력이랑 한국보다는 좀 약한 규제 등의 이유도 있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또 중국의 후진적인 금융 서비스였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그쵸,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 거고.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쓸 만큼 오프라인 결제가 많이 편리해져 있고, 사실 예전에는 뭐 인터넷 뱅킹이 뭐 공인인증서랑 액티브 X가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금융 후진국이다 보니까 카드 만들기도 어렵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현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필요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카드 사용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사실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이 간편결제 서비스보다 그냥 카드를 바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현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편결제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기에도 좀 더 쉬웠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좀 핀테크 서비스를 잠깐 알아보면은 일단 먼저 중국의 알리페이를 좀 살펴볼게요. 알리페이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의 그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엔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가 엔트파이낸셜을 좀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보여요.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리페이는 간편 결제인데 단순히 이제 결제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페이에 이제 그 알리페이 계좌에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 계좌에 넣어둔 금액을 나중에 이제 쓰기 전에 머니마켓 펀드 MMF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자산관리 상품이 위어바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명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시아 국가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상점에서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표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결제 서비스인데 이 말인 즉슨 많은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를 사용을 한다는 의미겠죠. 또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굳이 환전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뭐 명동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밥값을 낼 때 알리페이로 바로 결제를 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환전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알리페이의 좀 편리성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요. 또 중국의 핀테크 서비스를 하나 더 들자면
텐센트가 있어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서비스하는 텐센트도 이제 핀테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텐센트는 특히나 이제 그 메신저 가입자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위챗은 이제 기업이나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카오 플러스 친구와 같은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상품을 팔고 위챗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그 결제가 쉽게 만든 거죠. 그리고 텐센트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인 2015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위뱅크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핀테크 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정부랑 기존 금융회사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중국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핀테크가 아니에요 라면서 약간 한 발짝을 물러서서 우리는 테크핀이에요 라는 거, 네, 좀 약간 네, 약간의 뭐 뉘앙스 차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기사가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중국 기업들도 약간 규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알리바바는 이제 금융 서비스보다는 IT 서비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뭐 그런 금융 전산 시스템이나 금융 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텐센트도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은행이랑 다른 은행과 연계를 해서 이제 기존 금융회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뭐 혁신적인 면에서는 중국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규제 환경이 그 기술이랑 혁신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제 혁신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금융 회사들도 좀 금융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기업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계속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금융 서비스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랑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금융회사가 아닌 그런 산업 자본이 금융산업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금융회사를 이렇게 기업의 자본줄로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은산분리를 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전문 은행 때문이긴 한데요. 인터넷 은행 출범 첫 돌을 맞은 날,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산분리는 대기업이 대주주가 돼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해 경영 참여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점포를 없애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고 핀테크와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도 활용해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IT 기업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결국 은행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그대로 두면 산업자본인 IT 기업은 경영에서 제외되고 정작 기존 은행의 지분만 커져 인터넷 은행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적폐입법, 공약 파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이 훼손되면 일반 은행까지 완화될 거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비판입니다.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반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 하면 아무튼 좀 이렇게 은산분리 규제를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완화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약간 많이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편이 있고,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확대하진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미 뭐 그 알리바바의 그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예. 자회사가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2대 주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알려지지 않게
몰래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네 우리나라 몰래 야금야금 둘 다 써도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카카오랑 네이버를 통한 핀테크의 현황을 좀 둘러봤어요. 이렇게 카카오랑 네이버가 핀테크를 하면서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금융 서비스가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간편 결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간편 송금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간편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송금이 간편했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무슨 금융사고 같은 것들은 네. 뭐 좀 어떻습니까? 은행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송금을 할 때 되게 소액으로 그러니까 큰 돈은 일정 금액 이상은 뭔가 또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보내는 계좌가 내가 정말 있는 계좌인지 아니면 약간 뭐 그런 사기치시는 분들의 계좌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하게 또 그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만 간편 송금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리고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해요. 알리페이도 그 시중에 자기의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요. 네. 그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내 그 쓸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는데 다만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P2P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뭐 한 사람이 한 회사에 1,000만 원 요 정도까지 제한돼 있다라면은 중국이 좀 덜하다는 거. 그다음에 워낙 또 금융 인프라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뭐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금융 인프라는 되게 작다 보니까 따라가야 되는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네. 대체제로 해서 그거를 IT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실제로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이런 네. 데서도 활발하게 있어도 취재를 하다가 KB 하나은행이 그렇게 극급 부인을 하고 지랄을 하고 해가지고 저기 뭐지 제가 저기 약하게 쓰긴 했는데 네. 현지 은행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좀 하고 있어요. KB 금융 KEB? KB 하나은행. 하나은행. 예, 네네네. KB 하나은행인데 아마 KB 하나은행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KB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런 거 특히 베트남에 이런데 좀 자본력이 취약한 국가에는 네. 좀 거기 현지 나라에 있는 그 은행사와 합작을 해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거기에 있는 합작사랑 지금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송금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네.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카카오뱅크는 정말 편해요. 해외 송금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아, 아이템을 해외에다가 네.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직구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그 컨텐츠를 그쪽 사람이 인터넷 통해서 구입을 하면 그 결제는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실은 꽤 많은 중소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지 어떤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좀 송금이 좀 간편해지는 결제 시스템이 좀 글로벌화되면 우리나라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가 네. 암호화폐 이꼴 가상화폐예요. 예.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게 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요새는 코인에 많이 꽂혀 있어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약이잖아요. 그것만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쨌든 간에 좀 신뢰성 있게 쓸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더 간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예. 실제로 해외의 일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그 이더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송금이 그러니까 실시간 송금은 안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간편하기는 그쵸. 해요. 저희도 예. 뭐 해외의 어떤 기업이랑 뭔가를 할 때 거기서 뭐 이걸로 이더로 송금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이더로 송금하면은 뭔가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건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전에 한 2년 전? 뭐 그때 제가 또 어떤 스타트업을 또 봤냐면은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송금, 네. 환전 송금을 해주는 것도 봤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왜 이러라고 그래. 맞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환치기와 예. 유사하다고 해서 지금은 불법이 예. 풀렸나요? 지금 아직은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 당시 그 서비스를 하다가 그게 안 된다 막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조그만한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베타 테스팅을 할 때 그 시장을 어떤 한번 보면서 여기에 내가 본격화 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출입을 통해서 신용장 거래를 해야지 송금이 좀 원활하지. 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수수료 내고 브로커를 쓰는 네.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액 정도 뭐 한 큰 돈 아니고 한 1,000만 원 이하 이 정도를 해서는 좀 이런 해외 송금 또 이런 또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해지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지금 전 CEO죠. 그 카카오의 전 CEO 임지훈 전 CEO 지금 현재 네. 뉴욕에서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뭐 개인 뭐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아저씨가 뭔 얘기를 하냐면 카카오를 만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거 오락도 하고 네.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면서 송금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결제도 하는 네네. 이제 VR까지 붙여가지고 예. 아예 이마트 기능을 VR에다 넣어놓고 뭐 이제 이런 것까지 가겠네.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뭐 어딘가의 스타트업에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실제로. 예, 실제로 저도 지금 하는 아직 이름은 바뀔 수는 없는데 연관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들 뭐 써요? 요즘은 그냥 페이스북 메신저 쓴대요. 페메스. 아, 요새 또 데이터를 적게 먹어서 네. 그래. 맞아. 여기서 떠오르고 있는 게 틱톡이에요 또. 틱톡. 네, 틱톡 많이 쓰고 그거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맞아요. 중국 스타트업이 거더라고요. 만든 AI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자동으로 그 틱톡 음악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 아니요 자동으로 음악을 씌워주면서 그 네. 스노우나 아니면 우리나라 카카오 치즈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써요. 네. 전 그거 그러니까, 광고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냐면 저도 오늘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은 엑토즈 소프트라는 회사에 저기 행사를 갔다 왔는데 여기 사장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에 투자해서 네,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업이사도 중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 막 쓰고 하는 거예요. 이미 IT나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은 중국이 피텍뿐만 아니라 많이 앞서 있어요, 진짜. 네. 암호화폐도 사실 계속 얘기가 새고 있긴 한데 네. 암호화폐도 정말 중국 자본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진짜 중국이 그 암호화폐 시장도 중국이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고 중국 시장을 엄청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조 쪽, 뭐 전자 이쪽을 건너뛰어서 네. 아예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네요, 느낌이. 근데 왜 영화는 예. 그렇게 만들어? 영화는 아직 그 아무래도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이렇게 많이 쏟을 수는 없을 것 그렇지. 같아요. 항상 네. 국뽕 영화를 만들어야 돼. 끼케야 뭐 이제 국뽕 아니면은 옛날 삼국지. 예. 오락도 삼국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죠. 무협이나 하고. 예. 예. 저는 우린 오늘- 그런 거로 가야 될 것 같아.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